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보통 콘크리트라고 우리가 가정해요.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보통 콘크리트로 봐야 돼요. 보통 중량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여기 숫자는 얼마가 들어오나요? 암기한 숫자 8500, 삼성건, 롯데 FCU가 들어오겠죠. ES는 얼마가 되나요? 2 곱하기 10의 5성 얘가 메가파스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FCU 값을 우리가 아까 정했죠. FCK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n 값을 바라보면 n은 숫자가 얼마 이상이냐라고 하면 6 이상의 숫자를 가져요. 결국 누가 더 큰 단선 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근의 단선 계수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커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철근의 단선 계수와 콘크리트 단선 계수는 같다. 절대로 안 같은 거죠. 식도 다르잖아요. 그죠? 값이 다르니까 절대로 다른 거예요. 이게 의외로 시험 문제 주인공이에요. 딴 건 몰라도 묻는 문제가 뭔지도 몰라도 탄성 계수가 같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콘크리트랑 철근의 탄성 계수는 무조건 다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를 쓸 때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n은 가까운 정수로 표현해요. 가까운 정수로 쓴다. 가까운 정수로 표시한다. n이라는 값은 반드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가까운 정수 반올림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 숫자는 반올림한다는 개념이죠. 그죠? 일단 5 이상은 올리고 5 밑으로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4, 4, 5, 2이다 이런 단어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도에 따른 분류를 봐야 되는데요. 시험에서 널상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보고 가죠. 쭉 내려가면 옵셋 굽힘 철건이라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옵셋 굽힘 철건. 얘를 별표를 치셔야 돼요. 3년 동안 나온 문제가 옵셋 굽힘 철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옵셋 굽힘 철건. 자, 옵셋 굽힘 철건이 뭐냐? 얘가 기사에 나오는 것은 기사 산업 기사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옵셋 굽힘 철건이다 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옵셋 굽힘 철건은 어디에 쓰느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용어를 주고 이걸 물어와요. 그냥.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어디에 쓰는 거죠? 단면이 변하는, 딴 데는 줄 거지 말고 기둥 연결부에서 여기 줄 거 놓으시고요. 단면이 변하는 여기만 딱 줄 거 놓으시면 돼요.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이 변하는 곳에 쓴다. 자, 우리가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기둥을 만들면 자, 기둥이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죠? 기둥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기둥이 내려가면서 단면이 뚱뚱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구조물에서 일반적인 구조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래쪽이 큰 힘을 받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기둥이 위쪽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지탱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기둥이 위쪽에 있는 기둥보다 어때요? 단면이 더 뚱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뚱뚱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축방향 철근을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데 철근을 이렇게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어떤 배치를 하느냐, 기둥의 단면이 변하는 곳에는 철근을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구부려서 배치하는데 요 구부려 배치하는 요 철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옵셋 굽힘 철근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굽힘 철근이 아니라 옵셋 굽힘 철근이다 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요 기둥의 간격이 작을 때 써요. 얘는 뭐 요 숫자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75mm보다 작을 때 요거 이해할 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보다 일단 요게 느낌은 이거예요. 작을 때 쓴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기둥의 간격이 상하 간격이 너무 크면 못 써요. 이게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겠죠.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상상을 해보죠. 철근이 살짝 구부려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져 있으면 힘을 이렇게 누르면 힘을 제대로 전달해요, 안 해요? 내려가는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구부려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구부려져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힘을 제대로 전달해요? 아니면 휘어져요? 휘어지겠죠. 이게 힘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좁을 때만 쓸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세요. 간격이 좁을 때만. 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가 잘 나오느냐, 얘가 저 뒤쪽에 있나 보군요. 이게 뒤쪽에 나오는데 17번에다 하나 썼죠. 17, 맨 뒤쪽으로 가서 17 하나 써보세요. 17. 제가 딴 데다 써놨나봐요. 중요해서 어딘가에 써놨을 텐데 맨 뒤쪽에다 17번이라고 하나를 써서
표피철건이다라고 하나 쓰죠. 표피철건. 표피철건은 언제 쓰느냐? 얘가 표피철건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H가 900mm 이상일 때 쓰는 거예요. 높이가 900mm 이상일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개념이 뭐죠? 높이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뭐가? 높이죠, 높이. 높이가 매우 크다. 얼마나 높이 크냐?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냥. 어버이 연애는 높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죠. 높고 높은 그렇게 부르나요? 그보다 더 높죠. 맞죠? 그래서 높구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뭘 깔아둔다는 거예요? 표면에다가 철근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표면에다가도. 얘가 높이가 매우 큰 철근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데 높이가 아주 커요. 높이가 아주 크면 2분의 H인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철근을 어디다 배치하기로 했어요? 여기다 배치하기로 했죠.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다 배치하기로 했죠. 근데 얘는 어디에도 배치하는 거예요? 요 옆에도 철근을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요 옆에도 철근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껍데기 쪽에도 철근을 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껍데기 쪽에도. 여기 배치된 요 철근은 뭐라고 하는 거죠? 표피 철근이다. 표피는 표면을 얘기하는 거죠. 서피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표면 껍데기 쪽에다 내가 배치하겠다. 이해하셨나요? 요 개념 이해됐죠? 그래서 높이가 아주 크다라고 하면 얘를 쓴다. 기사, 산업기사 다 나온 게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최근에 나온 문제는 옵셋 굽힘 철근 아니면 표피 철근이에요. 그냥 옵셋 굽힘 철근 아니면 표피 철근이 계속 나온다. 아,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라고. 최근에 나온 문제는 이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이제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 의외로 이쪽이 잘 나와요. 옵셋 굽힘 철근과 표피 철근이 의외로 잘 나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꼭 기사 산업 기사는 공략을 해주세요. 자, 나머지를 보면 이제 주철근 잠깐 한번 읽어보죠. 주철근 별로 안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얘가 하중에 설계 하중에서 그 단면적이 결정된다. 뭐 이런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뒤에다 살짝 하나만 쓸게요. 계산해야 됨. 계산해야 됨 이렇게 쓰세요. 그냥. 얘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중에 의해서 계산해서 결정되는 철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결정하는 철근이라는 거예요. 얘는 시험에서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근데 느낌상 내가 직접적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게 다 추철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철근은 뭐냐? 정철근은 이거죠. 정철근이라는 것은 어떤 인모멘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M을 받고 있다. 플러스 M. 플러스 M을 받는 철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플러스, 정이라는 것은 플러스를 뜻하는 거니까. 자, 플러스 인모멘트는 어떻게 작용하는 게 플러스 인모멘트인가요? 상부는 뭘 받아요? 압축을 받고 하부는 인장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인모멘트랑 휘어질 때 어떤 모양으로 휘어져야 돼요? 이렇게 빵끝 웃는 모습으로 휘어져야 돼요. 그죠? 맞죠? 빵끝 웃어야 되죠. 이런 놈이 플러스라고 하죠, 우리가. 맞죠? 잘 웃는다, 플러스. 맞나요? 그럼 뭐 철근은 어디다 배치한다 했어요? 제가 인장구역에 철근을 배치하기로 했죠. 어디가 인장구역인가요? 아래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하는 이 철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철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단어는 뭐예요? 마이너스는 부라고 하잖아요. 네거티브. 맞죠? 그래서 얘는 파지티브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부철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M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M을 받는 철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인모멘트는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위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준다. 그쵸? 인상 쓰고 있는 놈이죠. 이런 놈은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철근, 이 휴모멘트가 마이너스 M을 이렇게 받고 있을 때 인장구역에다 우리가 철근을 배치하는 거 맞아요? 인장구역이 어디인가요? 위쪽이죠, 이제. 맞죠? 그래서 얘는 이때는 위로 이렇게 철근을 배치해줘요. 이 철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철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철근. 되겠어요? 이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배력철근이 나오는군요. 배력. 자, 배력이란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배자가 뭐죠? 나눌 배. 력자가 뭐예요? 힘력. 힘을 나누기 위해서 배치하는 철근이다. 힘을 나누기 위해서 배치하는 철근이다. 그러면 힘을 나눈다는 것은 느낌이 이런 거죠. 응력 분포를 위해서 배치한다. 하중 분포를 위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